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자, 두장소매 원형 제일 편한, 제일 뜨기 쉬운 원형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두장소매 원형은, 자, 소매 부리는 제가 24로 할게요. 소매 부리를.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쪽이 지금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에요. 자, 앞판, 옆선에서 3cm를 떼어내세요. 3cm. 여기 3cm.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위에까지 다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떼어낸 거를 뒷판에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는 3cm 연장. 3cm 연장. 자, 얘도 위에까지 좀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떼어낸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맞아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소매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서 여기랑 여기랑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재보면 보통 1cm 정도 돼요. 자, 1cm. 여기 곡을 어떻게 그려놨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틀려져요. 자, 1cm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S모도 작은 쪽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이거를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시냐고 그러는데, 곡이 시작된 데면 여기도 시작된 대로 놓고, 곡이 나가는 곡이면 여기가 나가는 곡이다 그러면 얘도 나가는 곡으로 놓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서 금방 못 찾는데 계속 하면 금방 찾아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 놓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얘랑 박히는 선이라 사이즈를 맞춘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얘랑 이 길이 그대로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팔꿈치 길이를 그리시면 되는데요. 놓을 건데요. 자, 어떤 패턴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서 2등분해서 위로 3cm 올린 거를 팔꿈치 길이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패턴 뜨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네. 이거는 둘 다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 룰에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맞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30cm 내려와서 1.5cm 밑으로 내린 거가 팔꿈치 둘레 선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 팔 길이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옷을 해줬을 때는 그냥 그 길이를 재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특정 다수의 옷을 기성복처럼 모두 다 입을 수 있는 옷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맞출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룰을 적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신 거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연구 패턴을 하다 보니까 30cm 내려서 1.5cm 올리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30cm 내려서 1.5cm를 밑으로 더 내리는 게. 그래서 31.5cm. 여기서부터 31.5.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이 소매 길이의 2등분해서 제가 60cm를 소매 길이로 놔서 그 생각이 됐네요. 소매 길이를 2등분으로 해서 더하기 1.5cm 써드려야겠네요. 잠깐 헷갈렸어요. 소매 길이 나누기 2 더하기 1.5cm. 이게 훨씬 더 이뻐요. 그래서 저는 얘가 61이라서 30.5cm에서 1.5cm 내리면 32cm네요. 32.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그리세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서 2등분해서 3cm 올리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소매를 그리면 이게 되게 예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소매 여기가 곡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곡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훨씬 더
소매가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cm 들어가고, 자, 이쪽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자른 데에서 1cm 들어가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단 양쪽으로 1cm 올리세요. 여기 1cm 올리고, 그 다음에 뒷판 쪽에 1cm 밑단을 뒷판 쪽에다만 여기 앞판까지 다 그냥 이렇게 그려보세요. 어디에 달지 몰라서. 자, 이렇게 해서 1cm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기본 그냥 해야겠네. 자, 이거 여기에다 1cm 그려놔야겠네요. 여기가 아니라. 자, 이거는 지금 연구 패턴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해드리고요. 자, 여기는 자는 지금 책에는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직선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비기 싫어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두 번을 그릴게요. 이렇게 곡자로. 자, 그래서 얘도 여기 만나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쪽으로 1cm 만나는 데. 자, 이거는 저는 나무 곡자를 항상 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약간 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이뻐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내려서, 자, 위에 1cm 만나는 데 찾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확인 절대로 못해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 선을 한쪽 끝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쑥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게 두 번 그린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눈도 자꾸 보는 눈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거를 안 하시면 안 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선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거는 꼭 잘 그려졌는지 두 선이 한 선으로 보이는지 확인을 꼭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패턴이 이뻐야지 옷도 이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근데 이제 막 몸이 변형이 많이 오신 분들은 패턴 안 예뻐요. 패턴이 예쁘게 하려면 나한테 안 맞아요. 근데 나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옷이라는 거는. 내가 특히 만든 거나 누가 이제 주문 제작으로 들어온 거나 그러면 나한테 맞아야 예쁘죠. 근데 이제 내 옷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원형 만들어서 가봉하고 옷을 만들어서 준 거는 맞아야지 당연히, 그죠? 근데 가봉할 때 내가 안 보고 누가 해줬거나 막 이러면 그것도 또 틀려요. 그래서 가봉하는 거는 꼭 만드는 사람이 가봉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맞춤복에 있을 때는 미싱하는 아저씨가 가봉할 때 꼭 나와서 보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이상한 체형인 경우에 더 그랬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주인 아저씨가 가봉하고 재단해주고 패턴 떠주고 재단까지 해주죠. 근데 이제 체형이 좀 이상해서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미싱사 아저씨가 나가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거는 본인이 패턴 뜨고 가봉하고 완성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를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써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썰이라고 하잖아요. 입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장사 수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죠. 자, 반대쪽 이쪽도 여기서부터, 자, 여기 1cm 만나는데 여기까지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cm 만나는데 찾으시고 올렸다 내렸다 해서 오래 하면 금방 찾아져요. 자, 여기까지 1cm 올라온 데까지 그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 1cm 만나는데 찾으시고 이렇게. 자, 참고로 이렇게 그려놓고, 자, 얘는 안 쓸 거예요. 지금 그린 선을 쓸 거예요. 그래서 패턴은 맨 나중에 그린 선이
완성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처음에 이 그 안내선은 조금 연한 색 혹은 좀 얇은 걸로 그리시면 되고, 좀 낮은 거 완성선 그릴 때는 진한 걸로 그리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자, 제 연구 패턴은 여기에서 0.5cm를 제가 내보냈어요. 여기 바깥으로. 그러면 여기에 곡이 조금 생기고, 결과적으로 소매를 했을 때 우리가 손을 반듯이 서서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약간 앞쪽으로 돌아갔고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는 여기 위에서 내려온 거 돌아간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옷을 두 장 소매나 소매를 했을 때 한 장 소매는 방법이 없어요. 다트를 넣지 않은 이상은. 두 장 소매는 여기에 그 구성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장 소매도 옷을 걸어 놨을 때 약간 앞으로, 소매 부리가 약간 앞으로 돌아간 형태가 훨씬 더 예뻐 보여요. 쭉 뻗은 것보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근데 기능 경기 대회 갔는데 한 사람한테 패턴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분들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소매가 그냥 쭉 밑으로 쭉 내려왔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현장 패턴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앞으로 살짝 이렇게 돌리게 패턴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그 패턴을 해놓고 옷을 만드는 과정 중에 다리미로 소매를 만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숙련공들이나 하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주기도 힘들고 무슨 특별한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숙련으로만 되는 거라서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소매를 패턴을 두 장 소매는 떠서 나중에 그 봉제 과정 중에 상시다, 그러니까는 미싱한 거를 다림질 해주는 사람을 상시다라고 해요. 현장에서는. 지금은 뭐 그것도 없겠지만 그 사람이 그거를 소매를 다시 이렇게 곡이 되게 만져주는 과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숙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서 일반 사람은 하기 조금 힘들어요. 자, 그렇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작은 소매는 소매 부리를 제가 24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24면 24, 20 잠시만요. 16 자, 작은 소매 여기에서 24 여기에서 6cm를 요 1cm 내려놓은 여기 소매 길이 사선에서 찾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6포인트 여기 0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큰 소매는 잠깐만요. 이게 뒷판에서 네. 자, 뒷판에서 6cm. 그러니까 뒷판 쪽에 짧은 폭이 작은 소매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6cm가 여기서 찾으시고요. 자, 큰 소매는 여기에서 18cm. 여기에서 18cm를 여기서 찾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6cm, 18cm 두 개 합하면 24cm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연결될 건데 자, 여기가 아까 13.2cm였거든요. 자, 2로 나누면 12.5에다가 12.6cm네요. 잠깐만요. 6.6cm. 자, 2등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산을 2등분해서 6.6cm. 자, 여기 곡선 그린 데에 담으면 좋아요. 6.6.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할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여기에서 1.5cm를 위로 올려요. 그래야지 제가 소매에 달았을 때 이 두 장 소매 선이 꺾이는 소매가 이렇게 이렇게 소매가 쭉 내려와서 이 가장자리가 꺾이는 부분이 그래야지 맞아요. 자, 나중에 이거는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봉지할 때. 자, 근데 지금 이거는 그거는 제가 혼자 연구 패턴인 거고요. 지금 책에 있는 거대로 제가 해드리면 여기서 2등분해서 자, 요 선 곡선하고 만나는 부분하고 여기 밑에 해놓은 이 선하고 연결하세요.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 자, 이렇게 연결하시는데 자, 지금 저는 이만큼 벌어졌거든요. 자, 이거 벌어지는 정도도 사이즈에 따라서 소매 아몰 사이즈에 따라서 더 붙기도 하고요.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그리라고 하면 자기 패턴 이상하다고 들고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고 나랑 사이즈 틀려서 그러니까 계속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자, 책에는 지금 1cm, 2cm가 나가게 돼 있는데 2cm 그럼 너무 많고요. 자, 제가 1.5cm만 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자, 1.5cm 나가는데 자, 이 선하고 평행으로 이 선을 기본으로 해서 아래 위로 1.5cm를 그려 놓으세요. 1cm를 이렇게 해서 이 선을 평행으로 해서 아래 위로 1cm 정도까지 적어도 되게 그려 놓으세요. 그게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평행으로 먼저 그린 선 평행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자, 곡자를 사용할 건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쓰면 여기가 그 직선이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여기를 제가 0.5밖에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팔둘레가 크면 감점의 대상이 되거든요. 시험이라서.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 팔둘레가 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시험용, 그러니까 시험 채점용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시험 보는 그런 룰도 익혀야 된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 그잖아요. 그래서 시험할 때는 제가 여기가 커지면 팔 둘레도 커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옆에서 봤을 땐 뚱뚱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소매 자체는 여기가 그 0.5 나가면 딱 이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만지는 것도 여러분들 맘대로 조금 수정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소매가 이쁘면 돼요.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소매만 이쁘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 크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킷을 옷을 입었는데 그 여러분들을 말랐는데 여기가 소매 둘레가 너무 크다. 그러면 줄여도 상관없어요. 줄여서 예쁘면 돼요. 근데 줄일 때도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좁으면 돼요. 너무 커도 뚱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소매 둘레가 팔둘레가 큰 거는 진동 깊이를 많이 놓고 그 진동 깊이를 4분의 가슴둘레 마이너스 얼마 하거나 4분의 가슴둘레 혹은 4분의 가슴둘레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얘가 팔둘레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소매는 길 원형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소매 원형부터 잘 하셔야지 결과가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사이즈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더 작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두 번째 봉제 과정에서 얘를 만지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지시면 되는데 그거는 초보한테는 만지는 건 조금 어렵고요. 숙련공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큰 룰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눈으로 숙련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건데 1cm 만나는 데를 얘도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를 옮기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놓을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는 곡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밋밋하거든요. 이쪽이. 근데 여기도 약간 튀어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특히 이제 여기에 팔 쪽에 살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이렇게 거꾸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얘를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자, 얘도 여기 1cm 만나는데 연결되는 선에 1cm예요. 얘랑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지금 이 선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밋밋하다 싶으면 자, 자를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한번 여기다 더 그려주시면 돼요. 약간만 튀어나오게. 최대 0.5. 너무 많이 튀어나와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비기 싫어요. 너무 많이 튀어나와도.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해 주시면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자, 일단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 뒤집어서 여기랑 얘랑 만나게 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빨간 선이 두 선이 만났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린 선이 지금 여기라서 두 번째 그린 선이 여기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쪽은 두 번째를 아직 안 그렸잖아요. 그죠? 자, 제가 자를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선이 겹쳐요. 자, 이거는 겹칠 때 쓰는 우리 부호 있죠? 이렇게 자를 때 지그재그로 잘라라 이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저 여기 팔둘레가, 이쪽이 팔둘레가 지금은 안 재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살쪘을 때 지금 한 7kg 정도 빠졌거든요. 그때 쟀을 때 32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30 정도만 돼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원래 원형 한 거를 그린 거를 재면 31이에요. 근데 얘가 사이즈가 저보다 4cm가 작아요. 가슴둘레 86으로 원형을 그린 거라서 31cm면 얘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가슴둘레 86인 사람이 이거를 입으면 팔둘레가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연구 패턴은 제가 조금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 팔둘레 재서 거기에서 2에서 3 정도 여유분이 있으면 재킷 괜찮아요. 물론 그 재킷 안에다가 막 세타 이런 거 입지는 않지만 두꺼운 거 입으면 더 여유분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보통 재시고 여러분들 여기 팔둘레 잰 다음에 팔둘레 재실 때 그냥 이렇게 내려서 재시지 말고 팔을 이렇게 꺾으신 다음에 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작하기 위한 그 여유분이 좀 있어야 돼서. 그렇게 해서 최소 2cm, 최대 3cm 정도 여유분이 있으시면 괜찮으세요. 딱 맞는 거 좋아하시면 뭐 더 여유분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안에다 뭐를 입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가 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요. 얘는 지금 31cm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재면 32cm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두 장 솜의 원형은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를 재서 몸판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학교에서 확인을 다 하라고 했어요. 자, 잴 때 1cm 이동할 거라서 여기서부터 1cm 표시한 거기서부터 앞판을 재보세요. 자, 이거 원형 뜬 거를 재셔도 괜찮으세요. 얘랑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가 20.4cm, 20.4. 자, 앞판이 19.8cm였거든요. 그러면 몇 cm 차이 나냐면 0.6cm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자, 뒷판은 보통 많이 나면 2cm, 안 나면 1.23 이 정도 나요. 자, 뒷판은 지금 21.8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0.8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1.4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은 그냥 적당하거든요. 지금 근데 많이 들어간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분은 이 정도 1.5cm 정도
그 안쪽 저쪽 0.12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2cm도 많아요. 2cm 여유분 들어가는 거면.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놓으시고요. 자르는 선은 여러분들이 최종 라인, 마지막 최종 그린 라인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곡선, 자, 2장 소매라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이거 사선 그린 거 여기 나온 선, 이 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얘 여기 이쪽 이렇게 자르시면 되시고요. 참고로 제가 영구 패턴 그린 거는 여기가 2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리는 시험 볼 때 항상 25로 했기 때문에 25. 그리고 여기도 조금 그린 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고 나중에 그 제 블로그에서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2장 소매 원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가 잘라서 이제 봉제까지 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얘를 그 광목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저거 소매 잡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문판은 광목으로 하고 요거는 제가 그 원단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광목은 저게 지금 현장에선 진옷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빨아서 머신 가공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된 거는 줄지 않거든요. 근데 안 된 거는 광목이 줄어요. 다림질을 하면. 그래서 제가 워싱된 게 아니라서 광목이 쓸 수가 없어서 다림질하면 자꾸 줄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판은 광목으로 하고 소매만 원단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소매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단 가지고 오고 몸판은 그냥 여러분들이 재단하시면 되고요. 소매 재단하는 것부터 만드는 것까지 붙이는 것까지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 다시 봬요.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소매를 한쪽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할 때는 안것 구별 잘 하셔야 되고 오른쪽 왼쪽 있으니까 구별하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식서 방향을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 얘는 식서 방향이 지금 이거고요. 작은 소매는 이게 지금 식서 방향. 그래서 식서 방향은 반듯하게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거는 소매를 시접을 3cm, 3.5cm만 줄게요. 자, 식서 방향은 이 미미지하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미지 사이즈, 자, 13.5cm, 여기에서 13.5cm 이렇게 해서 맞춰 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패턴이 안 들어가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식사 방향 맞추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서. 자, 시접은 밑단만 3.5, 나머지 다 제가 1cm 줄게요. 자, 밑단 정리는 제가 안 할 거고요. 그냥 꺾어서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cm. 자, 그리고 이거는 시접 정리가 좀 필요한 거라서 시접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cm. 그 다음에 자, 여기 1cm. 이런데 이렇게 고구로 있는데 너무 길게 그리시지 마시라는 얘기였어요, 아까. 자, 여기 중심 표시 1cm 이동하고 말고 그냥 원래 중심 표시를 제가 표시를 할게요. 여기에서 돌아간 표시를 그냥 하셔도 되고 그냥 저처럼 하실 때 뒷판으로 1cm 이동해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자, 여기 그리는 거 여기 포인트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를 때 지그재그로 자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빈 구석이 있으니까 자로 이렇게 해서 그거 채우시면 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1cm, 자, 초크는 되도록이면 얇게 항상 갈아서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1cm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포인트는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박을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가위 자를게요. 자, 밑단 먼저 자르시고요. 자, 시접 정리 뒤로 접으셔서 위로 올리시면 편하시긴 한데, 위로 올리시면 이제 그 선이 안 보이니까 자르기가 힘드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꺾으시고 핀으로 꼽으셔도 되고요. 여기도 꺾어서, 이게 얇은 직기 원단이에요. 그냥 봄, 가을에 조금 따뜻할 때 입을 수 있는. 자, 여기 가위밥 혹은 실표뜨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피면 이렇게 시접 정리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밑단도 약간 아마 틀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자, 얘도 자, 식서 방향 맞추시고요. 여기 지금 기준이 없어서 제가 눈으로 보고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밑단 3.5cm, 여기 1cm. 실제로 할 때는 시접을 더 주겠죠. 여기는 1cm, 여기는 프린세스 라인 쪽이라서 1cm 주시면 되고, 여기도, 자, 여기 끝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채워서 1cm 시접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하시고요. 여기는 제가 그냥 자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1cm, 보통은 여기 이제 완성할 때는 1.5cm 주죠. 이제 여기는. 자, 이렇게 놓고 밑단 먼저 자르시고요. 자,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안 그러면 밑단 그 폭이 작아서 문제 못 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를. 자, 요거 사선 그대로, 밑단 그대로 이렇게 꺾으세요. 꺾어서 자르세요. 자, 위까지 쭉 자르시고, 자, 여기도 꺾은 채로 밑단 이렇게 하시고, 여기 꺾어서 1cm 시접 놓고,
꺾고 자르시고 여기 꺾고 같이. 자, 그래서 이거를 피면 자, 요런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사선이 진 데나 곡선이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이렇게 시접 정리를 항상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시기인데 그 불편함이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소매 밑단에는 자, 안단을 그 소매 밑단 쪽에는 심지를 붙여야 되는데 심지 붙이는 것도 안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안감이 있는 거는 얘를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야지 얘를 그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성복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구성선이 있는 데다 한번 이렇게 질끈 한번 받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는 맞춤복에서는 손으로 다 이렇게 세발뜨기로 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춤복으로 하면 심지를 안감이 있는 경우에는 얘보다 여기 1cm 정도, 적어도 1cm 정도 크게 더 나오게 붙이시면 되고, 그 대신 여기 끝까지는 안 붙이셔도 되고 밑단에서 1.5 정도 밑으로까지만 올리면 되고, 여기 위는 이렇게 얘 접었을 때 1cm 정도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매단에다는 심지는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고 한데, 비치는 원단에다는 붙이시면 안 되고 색깔이 틀려 보여서 비치지 않는 원단, 그 다음에 보통 재킷, 아이템이 재킷이면 보통은 밑단에다가 다 붙이긴 하는데요. 소매 밑단에다가, 상의 밑단에다는 예전에는 붙였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붙여요. 그리고 소매 밑단도 원단이 얇은 경우에는 안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돼서 제가 요거는 붙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재킷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얘를 그냥 그 소매를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른쪽, 왼쪽에 소매가 있고 오른쪽 거를 제가 뜯어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 소매가 돼야 돼서 자, 이쪽이 지금 안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심지를 붙일게요. 두 개 다. 요즘은 심지도 잘 안 붙는 게 있어가지고, 자, 얘는 원래는 심지 붙이는 얘도 방향이, 식서 방향이 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약간 두장 소매라서, 그래서 식서 방향을 얘도 지키면 좋아요. 이게 소매 붙이실 때. 자, 이거는 그냥 붙일게요. 식서 방향 고려 안 하고. 그래서 얘도 식서 방향 맞추시면 좋다는 거. 이게 안쪽에 있는 거라 굳이 뭐 1cm 꼭 나오게 붙이고 이렇게는 꼭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냥 대충 붙이셔도, 만약에 여러분들 옷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굳이 뭐 몇 cm 꼭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는 뒤쪽에 풀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붙인 곳에서는 잘 안 붙어요. 붙였다가 띈 데는. 그래서 조금 틀리게 붙이셔도 괜찮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심지가 잘 안 붙는 게 간혹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는 거는 잘라내시고 하고, 자, 얘를 지금 이렇게 꺾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중에 이제 세발뜨기를 해야 돼서
심지만 뜨거든요. 세발뜨기 할 때 몸판도 뜨면 여기가 이제 뽀꼴뽀꼴 쏙쏙 들어가게 돼서, 자, 얘도 꺾어서 맞춤복 할 때는 실표뜨기 하죠, 보통.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얘는 여기 이제 펴서 분위기하고 하시면 되고, 제가 오브록은 안 칠 건데 보통 이거는 좀 약간 풀리는 원단이에요. 오브록은 보통 풀리지 않는 원단이라고 하더라도 오브록을 치시면 훨씬 더 완성도 면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귀찮더라도 안감이 들어가 있는 거라도 오브록을 치시는 게 좋으시고, 그래서 오브록 쳐서 밑단하고 여기 이 그 소매 아물 쪽만 치지 마시고 옆선 다 오브록 쳐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원단 오브록 칠 때 잘라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자,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밑에부터 제가 받게 되거든요. 작은 쪽을 위로 올려놓고, 자, 여기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냥 잡아서 1cm로 박으세요. 자, 이렇게 실 색깔 제가 일부러 안 맞출 거거든요. 잠깐 보시고. 여기 시접 정리해서 여기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박으시고 바늘 꼽아놓고 돌려서 1cm 그리셔서 지금 제가 트임은 안 했거든요. 트임은 나중에 제가 할 기회가 또 있겠죠. 해드릴게요. 여기 코너, 위에 코너 잘 맞추시고요. 여기 이쪽 뼈 속 튀어나온 데랑 제가 박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튀어나온 데랑 얘 쏙 들어간 데랑 맞으셔야 돼요. 여기 맞추는 거는 조금 위로 올라오긴 하는데, 튀어나온 데랑 쏙 들어간 데랑 양쪽 그걸 맞추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시접은 가름솔 해도 되시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큰 쪽으로 이렇게 넘겨요. 다리미로 이렇게 하시고, 다림질을 먼저 하시고 여기 5번땀을 박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제가 이거 다림질 먼저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겉에서 시접을 다림질을 하셨으면 겉에서 10분 놓고 한번 다림질 쭉 하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안 다려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하는 일 순서는 현장에서는 여기 먼저 박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쏙 들어간 데랑 여기 나온 데랑 끝하고 맞추시고, 실표뜨기를 패턴에서 실표뜨기를 하시면 실표뜨기랑 실표뜨기랑 맞추시면 되세요. 자, 끝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재단할 때 조금 오차가 생기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확실히 제가 한 거 전에 앞전에 한 거랑 조금 편하네요. 얘는 시험 볼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도 모양 그대로 이렇게 꺾어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땀 돌려서, 자,
자, 5번 담은 여기가 지금 옆선이거든요. 여기에서 5, 6cm 정도 떨어져서, 여기에서 5, 6cm 정도 떨어져서, 자, 이거는 1cm 시접 안으로 2개. 자, 이렇게 해서 1cm 선보다 좀 한 0.2 정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 말고 이쪽으로 하면 트드셔야 돼서 솜에 달고, 그리고 솜에 달 때도 불편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 박으시다가 그 선이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다시 박으셔야 되고, 두 줄이 겹치면 안 되고요. 시작하고 끝나는 데는 같은 곳이면 좋으세요. 한 줄 받고 0.34cm 떨어져서 한 줄 더 받고, 이거 한 줄 박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안 하신 분들은 한 줄 박으시는데 2줄 박으시면 더 좋으세요. 일하기가. 한 줄 박으시면 얘가 이주분이 골고루 안 잡혀요. 이렇게 해서, 자, 밑실 잡아당기시고, 우실 잡아당기시면 잡아당겨지다가 말거든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밑실 끊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거 박을 때, 자, 2줄 박는데 2줄이 끊어지면 안 되고, 시작하는데 끝나는데 같아야 되고, 이렇게 잡아당길 거라서 시작하고 끝나는데 되돌아밖에 하시면 안 되세요. 2줄이 겹치면 안 되고. 자, 여기 이즈분이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그리고 앞판이 뒷판보다 조금 이즈분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는 이즈분 넣는 거를 소매산 쪽에서 몇 cm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거기는 얼마 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이제 그걸 맞춰놔도 소매가 돌아가는 소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모양을 잡으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은 좀 숙련이 돼야지 쉬운 작업이라. 근데 안 해보고는 숙련이 안 되니까 자꾸 안 되더라도 자꾸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 얘가 1cm 정도의 시접이 위로 소복히 올라오는 정도, 그리고 뒷판 쪽은 별로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뒷판 쪽은 그냥 여기 조금 뭐 있네 이 정도.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꺾었을 때 1cm 정도가 이렇게 접힐 정도면 되세요. 이렇게. 약간만, 조금 제가 생각이 좀 많지 싶은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제가 가름소를 해서 갖고 올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조금 무그르고 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렇게 놓고 다리미로 한번 잡아 당겨서 다림질 한번 하고 가름소를 하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데스망에다가 올려놓고, 데스망에다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 이게 데스망이면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 우글우글한 거 죽여주면 좋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동그랗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림질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저쪽 가서 이거 다림질 하는 거랑 몸판에 다는 거랑 같은 곳에서 찍어야 돼서 저쪽으로 이동해서 해드릴게요. 자, 다림질. 여기 밑단은 이제 안감이 없을 때는 바이어스, 이 원단으로 안감으로 바이어스 치시고요. 안감이 소매도 있을 때에는 안감하고 합봉을 하거나, 예전에는 저 할 때는 그냥 손으로 다 떴어요. 세발뜨기 하고 손으로 합봉, 안감하고. 자, 이렇게 다림질을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데스망에다 올려놓고, 요거는 새 데스망이에요.
현장에서 쓰는 거. 여러분들은 집에서 나무로 된 거 쓰시죠? 그래서 다림질 하시고, 자, 여기 이렇게 꺾어서, 그래서 밑단 확실하게 한 번 더 꺾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뒤집어서 여기 지금 가름솔 한 거 있죠? 그거 한번 씹어 놓고 한번 다림질 좀 해주시면 좋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림질. 좀 우글우글 울면 조금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하시고요. 원단마다 그 성격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왜 그 원사를 뭐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원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그것도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림질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얘를 딱 잡고 우글우글한 거 죽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다림질 이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스팀 다리미 쓰실 때는 조심하시고, 이 원단은 다리미로 조금 누르고 있어야지 우글우글한 게 없어지는 그런 원단이네요. 그래서 다리미가 그 스팀 많이 넣지 마시고, 그런 원단들이 좀 성격들이 좀 있어요. 원단마다. 자, 이렇게 다림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소매가 2장 소매인데, 얘가 소매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곡이 약간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는 조금 잡아줘요. 이 곡을. 네, 여기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패턴 자체가 얘는 지금 돌아가 있어서 크게 많이 안 잡아도 괜찮거든요. 이쪽은 늘려주고, 이쪽은 늘려주고, 여기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얘를 곡을 약간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달면 곡이 약간 그 소매가 여기가 약간 곡이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돌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얘는 지금 패턴상에서 곡이 조금 생긴 상태라 이렇게 다리기 전에 안쪽에서 하셔도 한번 잡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자, 제가 10호 안 놓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죽이고 이쪽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 그 패턴 뜰 때 이쪽 큰 소매를 여기를 이 부분을 약간 들어가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남성복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완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네, 우리 그 양장 쪽은 패턴상에서 이렇게 그 돌아가게 하는 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다 안 잡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남성복은 여성복보다 더 많이 그 패턴이 돌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원단이 조금 정장 원단, 남성복 정장 원단 같은 느낌이 조금 나서
그래서 약간 돌아가게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패턴상에 돌아간 소매 약간 곡이 좀 있는 상태로 패턴이 떠져서 뭐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많이 죽는 원단이 아니라서 막 휙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달아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이게 제가 지금 그 패턴, 소매 패턴 한쪽 다른 거거든요. 자, 이거 다른 거랑 안 다른 거랑 나중에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자, 여기가 지금 이쪽이 어깨예요. 어깨고 여기가 겨드랑. 자, 여기 겨드랑을 제가 맞춰볼게요. 가위밥 놓은 거랑 이쪽 옆선 하고, 자, 핀으로 일단 제가 꼽겠습니다. 꼽고, 자, 여기는 지금 여기가 가위밥이고요. 얘를 1cm 지금 이동 안 한 거거든요. 자, 앞판 1cm 패턴상에서 이동해 놓은 앞판 패턴에서 1cm 이동해 놓은 게 요 정도 돼요. 그거랑 얘랑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소매 달 때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턴에서는 안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게 다를만 하겠다 싶으면 핀 꼽아서 다르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봉제는 안 하고 시침해서 하는 것까지 할게요. 봉제는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거나 크거나 한다 그러면 아까 이 집은 잡아당겼던 거 그거를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게 막꾸라지를 달아야 돼서 해야 되려나. 자, 이렇게 해서 홈지를 1cm 정도 간격을 홈지를 이렇게 해서 소매가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보고 봉제로 했거든요. 예전에는 다. 그래서 이 작업을 상시다가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미싱 아저씨든 언니든 이제 그대로 박았죠. 박을 때는 겨드랑이부터 박아요. 그래서 1cm로 가장자리 맞춰서 그렇게 해서 박아놓고 또 이제 미싱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소매가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그래서 제가 강의했을 때 이 소매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얘가 조금 크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뒷판이 조금 크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시친 거를 제가 좀 못 봤네요. 뜯을게요. 이렇게 제가 패턴 뜰 때 여기는 옮기는데 여기는 안 옮긴다 그랬잖아요. 얘를 1cm를 앞쪽으로 옮겨 볼게요. 한 바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뒷판 쪽으로 돌아가고 얘는 앞판 쪽으로 이거 돌아간 만큼 앞판 쪽으로 소매가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딱 맞아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계속 그렇더라고요. 거의 뭐 10개면 9개는 거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도 같이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 자, 이렇게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맞는다 그러면 그냥 미싱으로 박죠. 숙련공들은 그냥 박아요. 이렇게 해놓고 맞기만 하면. 조금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겨드랑 이쪽에서 여기가 이제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살짝 잡아당기면 되는데 너무 많이 모질하면 안 되고 조금 한 0.5 요 정도, 0.7 요 정도면 그 정도면 그냥 잡아당겨서 살짝 잡아당겨서 박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숙련공들은 금방 알아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박으면 올이 틀어지거든요. 일단 그러면 금방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봉제 이런 거는 경력자들은 아무도 못 속여. 그냥 이렇게 딱 봐도 1초 스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까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디자인만 딱 봐도 패턴에서 봉제까지 두루룩 이제 거의 나오죠. 아무리 실력이 좋으신 분이더라도 경력자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력자 구하는 데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자 손을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잡아요. 자 시접은 소매 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고 아 소매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밑에 여기 겨드랑 쪽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래서 받고 나서 여기에다가 막꾸라지라고 원단으로 혹은 지금은 심지 이 막꾸라지가 따로 나왔더라고요. 그걸로 박던가 예전에는 원단으로 다 박았어요. 바이어스로 여기에서 한 7, 8cm 정도 이렇게 박았어요. 자, 제가 그것까지는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저원단은 아닌데 바이어스로 자르셔야 돼요. 바이어스로 한 5cm 정도 간격으로 해서 20cm 정도 제가 일단 자를게요. 자, 재지는 않고 한 뼘이 20cm 정도 돼요. 자, 넓이는 5cm. 자, 이거는 그리고 양쪽 끝은 항상 사선이에요. 얘가 이렇게 할게요. 얘가 여기가 딱 맞으면 여기가 저기에다 달아놓잖아요. 그럼 여기 아다리져요. 그래서 사선으로 양쪽 끝은 항상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든 이렇게 하든 반대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항상 양쪽 끝은 사선으로 5cm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몸판에 소매에 안감이 있을 때는 이걸 해도 괜찮은데요. 없을 때는 바이어스 치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치는 게 이거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소매 안감이 없을 때 이거를 쳐놓으면 여기는 완성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냥 이거 다 풀어진 채로 원단이 오그룩도 안 친 상태로 그냥 보이기 때문에 소매 안감이 있을 때만 이거를 하시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 그 여름 옷이나 소매 없는 옷일 때는 여름 재킷이라든지 이런 정장 느낌의 이런 옷들이 보통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안감 있을 때는 이거를 하지만 없을 때는 하지 말고 바이어스로 쳐서 그 바이어스가 대신 이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소매 안감이 없는 경우에는 그거를 안 해도 바이어스로만도 충분해요. 원단이 그만큼 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미싱으로 가지고 갈게요. 자, 겨드랑부터. 그래서 여기 겨드랑은 앞판 쪽으로 소매가 1cm 이동, 어깨는 뒷판 쪽으로 1cm 이동해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깨가 1cm 이동한 거는 패턴상에서 소매 중심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1cm 이동이에요. 패턴상에 제가 1cm 그려놓긴 했지만 재단하면서 그 선을 제가 표시한 게 아니라 소매 중심선을 그냥 표시해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패턴상에서 1cm 이동한 거를 만약에 표시를 얘를 해놨다 그럼 그거랑 어깨랑 맞추시면 되고 얘만 몸판 쪽으로 1cm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게. 자, 이렇게 해서 1cm 늘리지 말고 그대로 가도 돼요. 잡아당기시지 말고. 그래서
지금 시침한 거는 요거 받고 나서 뜯으시면 되고, 이 즙은 넣으실 때 주름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특히 겨드랑이 있는데 바이어스 있는데 박으실 때 늘어나지 않게 그대로 놓고 손으로 돌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뭐 지금 뜨셔도 상관없고, 미싱 하실 때 하고 나서 바로 뜯어주면 좋거든요. 이게 오래되면 잘 안 뜯어져요, 이것도. 여기 이제 지금 미싱 박을 때 얘가 박히거든요. 근데 이제 실표뜨기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안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싱 실표뜨기하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처럼 제자가 많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제자가 없이 이제 상시다랑 미싱사랑 둘만 있을 때는 미싱사가 실표뜨기 한 거 이런 거는 박으면서 빼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실표뜨기 한 거 그래서 뜯으시고, 시침한 거. 자, 얘는 바이어스는 이렇게 길게 쫙 접으셔서, 자, 이렇게 접고, 길게 접고 한번 이렇게 해서 얘 중심 여기 이렇게 잡으셔서 얘를 어깨 중심에다 이렇게 대시고요. 여기에다 핀 하나 꼽으셔도 돼요. 핀 하나 꼽으셔서 얘를 살짝 이렇게 살짝만 잡아당기세요.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조금만 잡아당겨서 여기서부터 그냥 박으세요. 중심에다가, 중심 아까 표시한 그 잡은 데다가 처음에 거기에다가 핀 하나 꼽아 놓으시면 좋으세요. 얘도 되돌아박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얘 박을 때 조금만 잡아당기세요.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은 데다가 한 번 더 박는다고 생각하고 박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거 박기가 힘들다 그러면 뒤쪽에서 박으셔도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죠. 뒤쪽에서 박으면 아무리 늘어나요, 사실은. 근데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쪽에서 못 박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떨어져서 박으면 이거를 박는 보람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를 살짝 잡아당겨서 박으면 얘가 이렇게 소복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이어스 박을 때. 그래서 살짝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서 박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하면 지금 이제 얘를 이렇게 하면 시접이 몸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위쪽이 얘를 댐으로 해서 여기가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자, 제가 저쪽으로 이동해서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이 소매 박은 거를 안쪽에서 얘를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림질 좀 해주세요. 몸판 쪽을 먼저. 그래야지 몸판 쪽이 박혔던 게 다림질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광목이라서 사실은 조금 걸리네요. 이렇게 다림질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요거 바이어스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바이어스를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얘도 위로 올리고 여기도 다림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매도 다리고 얘도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얘가 여기가 얘를 대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여기 약간 뭐 쿠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림질 할 때는 얘 여기 꽉 누르시지 말고 얘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만 다림질이 되셔야 돼요. 여기만. 여기만. 얘랑 경계선은 다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밑으로 좀 빼셔서 다림질이 안 되게. 그래서 바이어스가 너무 넓어도 여기 우글우글 울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지 않게. 이렇게 다림질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림질이 얘는 아까 제가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겨진 데 있으면 더 다림질을 하시면 되고, 얘는 팔꿈치 밑에, 팔꿈치 밑에 한 밑에서 여기에서 한 20cm 정도, 요 정도만 다림질을 여기 이어진 데, 두장소매 이어진 데를 다림이 한 컷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림질 해주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춤 좀 풀게요. 요 정도만 여기를 이렇게 꽉 누르시면 되세요. 여기 위쪽은 안 누르셔도 되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소매가 그냥 아까 다림질 했기 때문에 다 다린 것처럼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동영상 찍어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소매 지금 달아서 입힌 거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약간 소매 부리 쪽이 앞판 쪽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오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의 소매면 되세요. 그래서 저 정도면 그냥 아주 잘 달린 그런 소매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차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패턴 두장 소매 패턴 그릴 때 위쪽에 소매산 쪽에 소매산을 2등분해서 위로 1.5cm 저는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거는 올리지 않은 소매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이 끝부분이 접힌 부분이 두장 소매가 그 연결되는 부분이 이 선에 닿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 밑에는 거기가 접혀 있는데 위쪽은 접혀 있지 두 개가 연결된 부분이 제가 닿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하도 할 때마다 좀 비기 싫어서 패턴 뜰 때 그 임의로 제가 1.5cm를 위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해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부분을 1.5cm를 위로 올리시면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 정도로 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그 소매통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도, 그래서 보통 28에서 30 정도 하시면 가슴둘레 86에서 90까지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좁지 않게 그냥 딱 피트되게 맞는 정도로 입으실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둘레가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진동 깊이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저것도 소매산도 조금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맞음새도 이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도 이쁜 소매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